유닛 72 이번에는 시간 조건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고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 뭐냐면 첫 번째는 등이 접속사로서 and하고 but, or 친구가 있었고 얘네들은 단어면 단어, 구면 구, 문장이면 문장을 연결한다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뭐였다? 바로 등위 접속사와 같은 부류의 and, but, or를 가지고 있지만 짝을 이루는 친구들이 있었지. both and be, 그다음에 neither A nor B, 뭐 either A or B 이런 친구들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상관 접속사다라는 이름도 붙어 있었고. 그다음으로 이제 전 챕터에서 유닛 71에서 공부했던 게 뭐냐? 바로 이제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하나는 매우 중요한 뭐 주절이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보충해주는 보충력에 해당하는 우리가 종속절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보충의 역할 문장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문장들이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유닛 71에서는 그 명사 역할 문장에 대해서 학습을 간단히 해봤지.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뭘 공부하게 되느냐? 바로 부사 역할 문장들을 공부하는 거야. 부사 역할 문장으로서 첫 번째 등장한 게 지금 시간 조건 대조 관련한 접사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제 부사 문장이라는 건 뭐냐? 어찌 보면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형태일 수도 있어. 자, 공란이 없으니까 밑에다 좀 할게. 먼저 하나의 중요한 문장, 즉 주절이 있을 때 이 주절을 중심에 놓고 이 절을 좀 바꿔볼게. 내가 이 주절을 아니 이렇게 쓰지 뭐 두 번 쓰지 뭐 뭐냐면 주절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나서 이 주절을 보충하려고 보충의 문장인 부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주절이 앞서고 이 부사 역할 문장을 뒤로 쓰는 경우야. 자, 이 두 가지 형태가 될 텐데 부사라는 건 단어도 그러고 구도 그러고 문장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앞, 뒤에서 보충을 하게 돼. 그래서 보통 앞에다 쓰게 되면 부사절의 경우는 이제 컴마까지 찍어주게 되지. 자, 그럼 이걸 하나의 예문 형태로 다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 부사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부사 문장은 이제 하나의 문장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지 뭐. 그러고 나서 주절은 또 역시 빨간색으로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문장에 있다면 뭐가 필요해? 반드시 연결고리 연결어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지. 접속사는 어디 붙어 있게 돼? 당연히 보충하는 문장에 달려 있어야겠지. 그러니 여기에 뭐가 있어? 부사절 접속사가 달려 있고 그 부사 역할 문장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절 앞에 쓰게 되니까 컴마 쓰게 되고. 자, 반대로 주절이 앞서게 되면 부사 문장은 어디로 가? 뒤로 빠지게 되니까 뒤에 부사절 접속사와 함께 부사 역할 문장이 자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 이렇게 자리가 명확해. 어느 자리인지 명확한 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구별하기도 매우 쉽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사 문장이라는 건 부사절이라는 건 이와 같은 위치 딱 두 군데에서만 쓰이게 돼. 하나의 문장에 앞, 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부사절 접속사라는 건 다 어디에 있는 거?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지금 여기 보면 뭐 when이다, as다, while이다, before다, after다, since, until 뭐 이런 종류 앞으로도 계속 부사절 접속사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된다? 지금 이 형태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런 형태적으로 본다면 밑에 예문을 보라고. 예문을 보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주절에 해당하는 것이 뒤에 있고 부사 문장이 어디에? 바로 앞쪽에 그리고 컴마까지 쓰고 있고 그다음에 주절이 앞서니까 부사 역할 문장이 어디로? 뒤로 빠지게 되더라. 이런 관계 이 두 위치 상황에서 쓰이는 여기는 이 부사절 접속사 여기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이 위치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보자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부설 접속사들 중에서도 의미가 그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when이나 while이나 before, after 전부 다 이건 시간 관련한 것들이지.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거고, 대조라는 건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되겠지, 그지? 자, 어쨌든 좀 전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여기 설명하고 있지. 바로 주어 동사라는 말은 뭔지 하면 주절이야. 주절이 앞서고 부사 문장이 뒤에 나서게 되고, 그 상황에서 부사절 접속사는 부사절 앞에 자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도 역시 부사절이 있는데 부사절에 뭐 부사절 접속사가 앞서게 되고 부사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절이 있다.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부사절에 부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뒤에 주절. 좀 전에 여기서 설명했던 이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랑 같은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접속사들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아무래도 의미 자체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뭐 when, while, before, 뭐 since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의미들도 잘 기억하지만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뭐 했다? 바로 이 형태 속에 쓰인다라는 것이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물결이야. 이 물결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지. 이 물결이 뭘까?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지, 그지? 물결이란 간단해. when 이하의 부사 절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해석할 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어. 주어가 동사 할 때, 그지? 또는 동사 하기 전에, 동사 한 후에, 동사 한 이후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의미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물결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꼭 해석해 줄 수 있도록. So when I wake up 하게 되면 내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지. My throat was really sore. My throat이 뭐했다? really하게 sore했다. Let's wait. wait 하자. rain이 stop할 때까지. 됐지? 좀 전에 말한 해석법 잘 이용해 주기 바래. 그래서 759번 가보자. We cannot use.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use 할 수 없다. 뭘? 스마트폰을이네. 언제? 자, we가 어디 있을 때? in class에 있을 때네, 그지? 동사이고 in class는 보호에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수업 중일 때가 되겠지. 수업 중에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 문장은 이렇게 요 가로로 체크를 해주도록 하자고. 그다음에도 you should not. 너는 뭐 해야 된다? 노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잖아, 그지? you가 enter 하기 전에가 되겠구나,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고 부사 문장이니까 요 가로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I haven't heard. heard 하지 못했어요. from 민지로부터. 그다음에는 since she moved away. 지금 현재 완료 주절이 현재 완료 동사가 쓰였고 since 이야 she가 뭐한 이후 뭐한 이래로 move away 한 이래로가 되겠다, 그지? 하나 동사동을 좀 같이 묶어도 되겠구나, 여기는. 자, 주의사항 하나 당부하자면 since의 경우야. since는 사실 뜻이 여러 개지. 뭐뭐한 이래로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 근데 뭐뭐 이래로나 때문에는 아주 구별이 간단해. 지금 보듯이 주절의 현재 완료, 그다음에 since의 과거 동사. 이거는 뭐냐면 우리 흔히 계속 공부해왔던 뭐 현재 완료의 문맥이라는 거지. 이때만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을 하고 have pp라든지 과거 동사가 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무조건 무슨 생각하면 돼?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주어 뒤에 이게 will 이하 동사 원형이 돼 있고 since 이하도 역시 주어와 함께 뭐 will 이하의 동사 원형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since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야. 그 접속사들의 의미가 이렇게 어느 한 부류에 포함한다는 거지. 그래서 접속사 if와 unless가 가장 대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접속사이고 하니 잘 이용하자는 거지.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쓰니 이 물결은 뭐라는 얘기야?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지? So if it rains tomorrow, the field trip will be cancelled. 비 오면, 그지? 비 오면 내일 비 오면 field trip은 뭐 현장학습이지 취소될 것이다가 되는 거야. Unless you run 달리지 않는다면 unless라는 건 사실 간단해. if not이거든. 뭐 if you don't run이 되겠지, 그지? You will miss the bus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 하나 정리 좀 해보자고. 이 부분들에도 있었던 부분이 여기는 지금 문제 없구나. 조건에서만 이 형태가 나와 있고 여기 설명이 들어 있어. 여기에 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가 정리해 보자고. 자, 먼저 762번의 예문이 좋아서 요걸로 갈게. 자, 먼저 it rains 하면 무슨 뜻? 비가 온다 하지. 그리고 현재야. 그런데 만약에 it will rain 하게 되면 비 올 것이다가 되지. 그리고 미래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if가 붙어버리면 좀 전에 it rain은 현재였어. 비 오면 했단 말이야. 그런데 if가 붙으니까 비 온다면, 그지? 비 온다가 아니라 비 온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비 온다면이란 맥락이 되니까 뭐 흡사 미래의 느낌이 확 온다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주절이 we will cancel cancel 피크닉 이런 식으로 해본다면 글씨가 좀 엉성해서 지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주절에 뭐가 동사가 미래가 나오게 돼. 그러면 솔직히 여기에서 if it rains나 if it will rain 이렇게 했을 때 뭘 주로 쓰게 되느냐? 이 영어에서는 뭘 쓴다? 바로 이걸 쓰게 된다는 거야. 일단 원칙적으로는 미래이니까 if it will rain 쓸 것 같지만 얘를 쓰지 않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현재 동사를 쓴 문장이지만 if와 함께 어울리다 보니 미래의 뉘앙스를 풍기게 되고 또 주절이 미래가 된다면 이 두 문장을 합쳐져서 뭐가 된다? 둘 다 미래가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말한 if나 unless의 의미가 일반 현재 동사와 어울렸을 때 미래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 지금처럼 원래 미래를 써야 할 것이지만 뭘 쓴다? 현재 동사로서 그것을 대신하게 되더라라는 하나의 용법이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조건 말고도 앞에서 공부하고 있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그래서 좀 전에는 이것과 동시에 가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형태 많이 쓰는 게 when이라든지 before, after 또는 until 이런 맥락을 잘 쓰기는 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두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가보자고. 자, you can come with us if you want. can come, 그지? can come 할 수 있다. 뭐 한다면 부사절이니까 이렇게 잡아주자고. if you want. 그치? 여기는 동사 잡으면 되겠지. you가 원한다면이 되고. if you visit Korea 이제 파란색으로 잡아줘야겠다. I will introduce you to my friends. 그래서 동사는 이제 미래 동사가 되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보호가 보충이 되겠지. 금방 했던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뭘 대신한다?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그 용법대로 쓰여져 있어. 그다음에도 보면은 역시 부사절이니까 가로 잡아주고 내용을 보면 if you are free, 너가 뭐하다면 free하다면 언제 after class, 즉 방과 후에 시간이 된다는 말이겠지. 맞아, let's go 하자는 거지. 어딘가 가자는 거야. 그다음에는 주절 I can't help 도울 수가 없대요.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가 들었으니까 you가 tell하지 않는다면 이게 되겠지. 나에게 무엇을 truth를 된다.
자, 금방 했던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지, 그치? 시간이나 조건이나 되는 부사절에서는 뭘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거. 좀 전에 그 얘기가 다시 보충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좀 보자. 대조라는 것은 이 접속사의 이제 제조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앞뒤 문장의 관계가 반대 상황을 나타낼 때 쓴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이 되고 또는 while은 뭐뭐는 반면이라는 말이 나야 되는 거니까 대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될 거야. 그래서 I was still cold. 나는 여전히 추워. I was wearing a thick coat. 두꺼운 코트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야 되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although I was upset. 비록 나는 화가 났지만 I pretend to be okay. 나는 뭐한 척했다? 괜찮은 척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자, although 이하도 부사절이니까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주어와 함께 동사는 did their best. 그러니까 did네, 그지? 그러니까 주어는 team, best는 목적어. 그다음에 주절은 they lost the game. 그러니까 비록 팀이 베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hey는 lost했다. 뭘 게임을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졌다라는 얘기지. 자, even though도 마찬가지 부사를 접속사니까 잡아주고 동사는 is not tall 부정까지 같이 잡아놓자. 주어 보호가 되지. 그다음에 주절 들어가 보면 he's good at basketball 수식어가 되겠지. 에릭이 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he's good at be good at 뭐뭐에 능숙하다 잘하다라는 말이지. 바스켓볼을 잘한다는 말이잖아. 그다음에 I am outgoing 주어 동사 보호가 되겠고 while your brother is very shy. 자, 이것은 주어 그다음에 보호가 되는구나. 자, outgoing이라는 건 뭐야? 되게 외향적인 성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지. 그래서 I'm outgoing person 이런 표현 쓰거든. 그래서 나는 외향적이다라는 말이고 반면에 내 동생은 어떻다? 매우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이렇게 쓰고 있지, 그렇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고.